이 현대건설은 국내 건설사 중에서 유일하게 대북 사업을 경험한 회사입니다. 그래서 네. 이제 그 당시에 한 이제 7천억 원 가량의 대북 사업을 수행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총 사업비가 46억 달러로 굉장히 이제 규모가 컸던 KDO라고 해서 원전 사업 시공 주관사였어요.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이 남북 경협주 섹터 자체가 지금 당장 뭔가 수주 모멘텀이 나오고 그리고 실적 자체가 좋아지진 않겠지만 우리가 이제 뭐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외국인들이 이 기업은 과거에 이렇게 대북 사업을 경험을 했다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남북한 통일이 예상이 된다고 하면 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무조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. 그런 이야기가 시장에서는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. 그리고 이제 이 대북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민간공사랑 그 다음에 공공공사를 합친 지금 이제 폴리티컬이라 그러는데 이제 뭐 굉장히 특수한 공사 유형입니다. 아무래도 이 대북 관련 뭔가 이 건설 사업이 민간에서 이루어지기 굉장히 힘든 부분이고 결국 이제 G2G라 그래서 정부와 정부가 이 사업을 참여를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인데요. 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정부 차원 프로젝트에 늘 좀 대표 자격으로 참여하는 그런 건설사였기 때문에 뭐 이제 여러 이제 원전, 뭐 영국의 무어사이드 원전이나 그러한 부분에서도 굉장히 이제 정부와 같이 발을 맞춘 그런 기업으로서 굉장히 좀 앞으로 계속적으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여요. 물론 이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북 경협주 섹터 자체가 아직까지는 섹터라고 부르기엔 좀 그렇고 테마의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. 그러니까 뭐 항상 주식이라는 게 기대감에 오르기는 하지만 이 기대감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팩트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뭔가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굉장히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는데요. 또 이제 좋은 점만 봤을 때는 그런데 우리가 좀 리스크적인 측면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어떤 리스크가 또 존재를 하냐 그러면은 일단은 실적적인 부분이 올 상반기까지는 좋지 않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2017년에 굉장히 어두운 한 해를 보냈는데 지금 이제 뭐 해외에서 수주 발주 시장이 회복을 했습니다. 근데 회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외 수주가 2조 원에 그쳤고 아마 이 올 상반기까지는 매출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다. 하지만 하반기에는 회복 기대가 되는 부분이 좀 크고 최근에 이제 뭐 GS 건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도 충분히 좀 작용은 할 수가 있다. 근데 일단은 올해 상반기에는 실적이 좋지는 않을 것이니 지금 이제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실적에 주목을 했을 때 충분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된다. 그런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. 그리고 또 한 종목 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시멘트 관련주에 조금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뭐 건설이랑 시멘트랑 굉장히 좀 비슷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. 일단 이 건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전체적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이제 그 뭔가 토목 사업을 진행한다는 그런 기대감이 붙는 거고요. 그다음에 이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토목 사업에서 쓸 수밖에 없는 게 또 시멘트이기 때문에 토목 사업에서 시멘트 투입 비중이 거의 이제 총 원가의 한 45% 정도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. 그러니까 뭐 사실 이런 건설 사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.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건설과 같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인데 저는 그 아세아 시멘트라는 종목에 조금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왜냐하면은 이제 과거에 이 대북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 지금 이제 그 육로를 통해서 시멘트 공급을 안 했었거든요. 이 해안사에 이점을 둔 그런 시멘트 회사가 좀 강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. 그래서 이 육로가 아무래도 이제 뭐 제대로 북한 같은 경우에 이루어지지 않 인프라
그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해안사이에서 직접적으로 뭐 배를 타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좀 구조가 지금 생각되고 있고요. 그래서 지금 이 아세아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은 이 한라 시멘트라고 해서 이 한라 시멘트가 굉장히 이제 그 북한에 근접해 있는 그런 좀 위치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세아 시멘트 같은 경우에 한라 시멘트를 인수를 했습니다. 지난 1월에 이 한라 시멘트 지분을 100% 취득을 해서 이제 과거에는 시멘트 업체 중 한 7위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빅3 안에 들어올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커졌고요. 뭐 아무래도 이 북한의 시멘트 생산량 자체가 굉장히 열악하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죠. 북한의 시멘트 생산량이 한국의 한 10분의 1 수준밖에 되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이 뭔가 토목 사업이 그래도 남북 합의하에 조금씩 진척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시멘트를 가지고 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. 이제 아무래도 내륙사보다는 해안사가 운송 거리 자체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가 굉장히 크다.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뭐 그 향후에 시멘트 가격이 한 1% 정도 인상을 한다고 했을 때 영업이익은 거의 7% 가까이 굉장히 큰 폭의 좀 상승을 보이는 레버리지 효과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건설주도 그렇고 시멘트주도 그렇고 일단은 좀 테마적인 속성이 굉장히 강하지만 그 기대감에 팩트가 있다. 그래서 이런 좀 너무 중소형주가 아닌 좀 이제 규모 자체가 좀 크고 실질적으로 연간이 좀 큰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한 이런 한 두 종목 정도는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